우리는 마치 수도사가 신탁을 구하듯 우리 문명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해석했다. 문명이 나아갈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 과연 그게 인류에게 달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는 손에 쥔 보잘것없고 가련한 단편적인 진리로만 신과 대화를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 동족의 운명을, 그리고 우리보다 뒤처진 이들 혹은 약간 앞선 이들의 운명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자연의 피조물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이것이야말로 신이 끝내 말하지 않는 신탁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우주의 진리를 깨뜨린 트로트라고 여겼지. 우리는 한편으로 희생의 대가로 얻은 신탁을 조심스럽게 독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닭을 파멸을 낙관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로 포장해 떠들어댔어. 자연의 피조물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파멸이 오기 전에 진리를 남겨두는 것뿐이다. 그 함선에서 지내는 동안 너는 귀여운 생물체들도 알게 되었어. 너는 이 생각에 동의하니? 요롱들의 생각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난 그들을 존중해. 그들은 위대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그저 조금 똑똑한 멍청이일 뿐이야.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그리고 왜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건가요? 방금까지 그 복도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과 그것은 다르지 않단다?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한 것 같네. 하지만 이곳이라면 네 질문에 답해줄 수 있을 거야. 여긴 도대체 어디죠? 문명의 죽음을 기억하는 무덤. 카우트스의 눈에 재질을 알아볼 수 없는 거대한 조각상이 대지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들어왔다. 고래 모양의 파문이 겹겹이 퍼지고 있었고, 위로는 먹구름에 가려진 창곡 너머에, 밑으로는 잿빛이 대지에 닿았다. 문명은 드넓은 우주에서 태어났어. 마치 빗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듯 잔물결을 일으켜 우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들은 소통하고 증오하며 사랑하다 결국 죽게 될 거야. 죽음 운명의 잔물결은 영원히 이 비석이 굳어져. 하지만 밝은 별처럼 찬란하고 수많은 이에게 가르침을 줬던 선고자들은 이미 시간 속에서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우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단다. 봐, 그들이 일으킨 잔물결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대지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새로운 존재를 길러내고 새롭게 태어난 문명이 우주에 남겨진 발자취를 전승하고 있지. 하지만 이건 끊어질 것 같은데요. 마치 잘려서 남은 구루터기 같아요. 너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야? 나한테 매우 중요했던 사람도 그렇게 말했었어. 어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궁극이 저 불쌍한 그루터기에 새로 드러난 가지를 끊임없이 거두어가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당신의 책에 보여준 모든 것들은 마치 기적 같아요. 당신은 저를 구했잖아요. 붕괴 속에서 저를. 신이시여. 신? 나는 단지 우주를 해석하고 싶어하는 언어학자일 뿐이야. 내 이름은 파리스티스야.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널 구하지 않았어. 너의 죽음은 이미 이루는 일이야. 물질이 정보로 살아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물질의 생활이 진정한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정보는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 우리 신임이 네 정보를 기록해뒀어. 하지만 전 수각할 수 있는걸요. 그 암살에서 분명히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상상했던 이것도 단지 무한으로 반복되는 데이트의 흐름일 뿐이야. 내가 특별히 과거에 우리 삶을 관찰하기 위한 일부 역사 파편을 남겨뒀거든. 꿈처럼요? 꿈은 막연하고 주관적인 표현이야. 네가 언어의 본질을 닿기 전까지는 허무한 자기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 이것이 과거의 순간 또는 내가 정보라는 방식으로 기록한 과거라고 이해해도 좋아. 하지만 이 시간도 결국 정체는 함일일 뿐이야. 영원히 미래를 맞이할 수 없지. 그럼 제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가 죽는 순간에 너를 봤거든.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하는 건 확률에 기반한 우연이지.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지 않다는 거네요. 아니, 힐다. 너와 내 동족은 모두 특별해. 너희는 우리 신음에 의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우리 신음과 신비로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너의 역사와 운명은 모두 우리 신음으로 인해 존재했어. 하지만 우리 신음은 고통을 불러왔어요. 끝없는 고통을 불러왔죠. 맞아, 그건 오류였어. 너의 존재는 계획밖의 일이었으니까. 네? 그 말은 테라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야, 방금 그건 네 오해야. 너희의 문명은 확률로 인해 탄생한 거야. 네가 이곳에 나타난 것처럼 모두 시간 속의 객관적인 존재지. 확률에 따라 탄생하고 소멸하는 건 이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야. 카우트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에게 파멸을 가져왔던 오레시님이 이 정치된 시간 속에서 그녀에게 위안과 무한한 지식을 제공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외로웠으나 고통스럽진 않았다. 그녀를 더 괴롭게 한 건 테라, 나의 고향에 신의 보살핌이 없었다니. 힐다는 뒤를 돌아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대지, 그 위에 일렁이는 잔물결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언덕 같았다. 끝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테라의 흔적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카우드스는 그 대지가 분명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테라, 반드시 수면하는 건가요? 등을 돌리고 서서 눈앞에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다보는 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미래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박사님, 조심하세요. 이것의 오리지름 활성화 정도는 이미 켈 선생님의 예상을 넘어섰어요. 오리지름 결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줄줄이 나타나는 이상한 적들은 하지만 당신의 시선은 눈앞의 오리지름에 사로잡혔다. 모든 결정, 모든 단면에서 당신은 똑같은 화면을 보았다. 내가 봤어. 모든 단면에 그 사람의 뒷모습이 있어.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헬다, 너는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곳에서 네가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어. 너는 그 문명에서 두 번째로 나와 대화하는 생명체란다. 너는 아직도 그 대지를 사랑하고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대지가
나에게 안겨준 고통이 실존하면 사라지지 않는데도. 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도 그래?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생명과 의지에 대한 감탄일 뿐이야. 조금조차도 날 무너뜨리지 못했구나. 넌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이미 그 답 앞에 서 있어.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답이야. 저건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공급기 기억나? 사람들은 그게 아주 멀리 있는 별이 불타오르며 발사하는 빛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 카우투스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과 태양을 가렸고 이 천지에 어둠을 내려주었다. 이윽고 희미한 한 줄기의 빛이 먹구름을 뚫고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그 빛을 올려다보며 감탄하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카우투스는 마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역사. 이후 그 빛은 행성 대기의 먼지 속에서 무지갯빛처럼 퍼져나갔다. 마치 우주가 이 검은 캔버스에 색을 칠하고 있듯이. 경건한 생명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주에 알 수 없는 축복에 기도했어. 그러나 이성적인 과학주의자들은 앞다투어 비행선을 타고 뱃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들은 진리를 가까이에서 마주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으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내 빗속으로 돌진하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광적인 관념주의 보수파들은 외부의 적임, 자신들의 자의식이 탄생한 순간부터 시야용 공간은 허락도 없이 침입했다면 분노에 찬 비난을 퍼부었어.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눈부신 하늘로 퍼부었지. 상냥한 빛은 그 모든 걸 받아들였다. 폭발도 반격도 없었다. 빛은 계속 적해진 개들을 따라 나아갔고 밑에 있는 소란스러운 생명체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혼란과 죽음이 그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 빛에 가까이 가보고 싶니? 카우투스는 자신의 시야가 소란스러운 군중, 불타는 언덕, 짙은 먹구름을 지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무지개 같은 빛들은 마치 손에 닿을 것만 같았다.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무기가 그녀의 옆을 지나 소리 없이 빛속으로 사라졌다. 은하계를 넘을 수 있는 함선들도 하나둘씩 대지로 추락했다. 그들은 반항했고 그들은 기도했어. 그들은 인간이 수천만 년 동안 창조한 모든 아름다움으로 저 차가운 빛을 설득하려 했어. 하지만 저 빛은 우주처럼 차갑고 냉담했지. 빛은 행성을 스쳐 지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 카우투스는 자신의 시야가 우주 속에 들어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수진 천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마치 그녀가 유령을 바라볼 때와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궁금했던 광경, 그 유령이 응시하고 있던 광경이었다. 파멸이 왜? 파멸은 어디서 왔을까? 왜 온 걸까? 근데 떠났다고? 어디로 간 거지? 그럼 그 생명들은? 그녀는 보았다. 항성의 빛이 다시 행성의 부수진 표면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건 수많은 잔해뿐이었다. 천체의 조각들이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주를 향해 흩어지고 있었다. 저 조각들에도 한때 찬란했던 운명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 그가 오기 전엔 준비를 마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문명에선 가장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들조차 파멸이 오기 전에 작은 징조나 경고를 받아보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우트스는 신들의 죽음, 신들의 무능함을 보았다. 게다가 잠깐이지만 본능적인 두려움마저 잃어버렸다. 이게 당신이 겪은 역사인가요? 아니, 이건 그저 우리가 포착한 수천만 개의 파편 중 한 가지일 뿐이야. 내가 직접 겪은 건 이거랑 비교조차 안 되지. 네가 원하는 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봐, 뼈 속에서 곧 목소리가 들릴 거야. 저 우주에서 온 돌들은 해성이야. 때로는 생명의 씨앗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저 산산이 부서진 죽은 행성을 채울 뿐이지. 저것들은 어디서 온 거죠? 어디서든, 심지어 우연히 파멸을 겪은 또 다른 행성에서 온 걸 수도 있어. 어쩌면 이치 운명 흔적이 새겨져 있을지도 몰라. 죽은 천체의 중력이 우주에서 온 소년들을 포획하면서 그 몸을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저 우주에 떠있는 함선들은 다른 곳에서 온 탐험가, 탐구자, 식민자 혹은 순수한 약탈자. 저들도 운명의 진화를 가속하여 그 말은 테라도 이런 적이 있다는 거죠. 너의 탐욕인 두려움을 이겼나 보구나. 지식은 불가일적의 일담. 진리의 단편을 엿보게 된 이상 너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무지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 카우트스는 여전히 거대한 비석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표면에 솟아오른 잔묻기를 만졌고 온몸이 저밀했다. 모든 흔적이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군요. 이제야 실감이 나요. 제가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공부해도 될까요? 당신이 저에게 답으로 통하는 열쇠를 보여주었지만 모든 지식은 제가 스스로 이해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영원히 멈춘 시간의 파편을지라도? 네, 너희와 우리는 닮았어. 넌 이곳, 그리고 로드스 아일랜드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알아봐. 설령 네가 이곳이 남는다 해도, 아니면 네가 그리워하는 테라에 들어간다 해도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할게.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떠나는 건가요? 어디로 가나요?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너무나도 오래 기다린 사람. 제3의 불법 내장 프로그램을 강제로 삭제하고 초기 설정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무효 처리된 관리자 권한 접속 감지 차단 중. 복구 모듈이 자가 진단 중. 예상 진도. 클로저, 네 질문에 도착했어. PRTS가 현재 모든 접근 요청을 거절했다. 우리는 관리자 권한을 상실했고 PRTS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됐어. 켈스? 드디어 연락이 닿았네. 어디야? 박사와 아미아가 널 지원을 갔어. 나쁜 소식이 있어. PRTS가 보나의 모든 씨를 차지했어. 엔진도 포함해서. 나도 알아. 지금 로도스 아일랜드를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중이다. 클로저, 박사와 아미아에게 경고해. 그 사람이 곧 깨어난다고. 켈시는 석관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석관을 지키며 석관의 주인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기다렸었다. 이 공간은 문명의 차원을 가로질러 함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경고. 권한의 데이터의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아이디 정보 식별 중. 신원 확인. 아이디 코드 AMA10. 석관에 내 신원 데이터가 있었다고. 빨리 PRTS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해. PRTS 권한 접속 중. 경고. 관리자가 아닌 대상의 접근 확인. 제한된 권한입니다. 경고. 복구 모드를 불러세웠습니다. 접속 불가. 경고. 오류. 아이디 정보 식별 중. 신원 확인. 아이디 코드 켈세. 가상 시스템 로딩 완료. 켈세, 네가 이 암호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성화했다는 건 내가 난 키형에 방해물이 생겼다는 거겠지? 어쩌면 나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일 수도 있겠고. 김혜원 박사. 내가 나타나서 놀랐구나. 내가 실패했나, 켈세? 테러의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어. 김혜원 박사,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이건 단지 내 의식 모델에 삽입된 암호화 프로그램에 불과해. 그저 입력된 데이터의 로직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할 뿐이야. 바꿔 말하자면 내 감정이나 기억을 담고 있진 않지. 네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켈세. 왜 이걸 남긴 거야? 너 때문에. 난 널 알아. 너라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뒤에야 이곳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나조차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미안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까? 아직 내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는 내 석관이 마지막 힘을 보태줄 거야. 그가 강림하는 순간을 찌르는 말이지. 김혜원 박사, 난 보호를 요청하려고 이곳에 온 건 아니지만 위험이 정말 코앞까지 닥쳤어. PRTS를 되찾아야 해. 박사의 도움이 필요해. 그건 아마 힘들 거야. PRTS의 핵심 데이터는 아마틴이라는 개체의 접근을 차단할 거야. 이건 그녀가 설정한 절대적인 금지령이니까. 아예 방법이 없다는 건가? 어쩌면 하나 있을지도 몰라. 네가 더 이상 아마텐이 아니게 된다면. 아마텐의 쌍생순환 시스템은 너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었어. 그런데 순환석 두 개체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모양으로 변화된 듯 보여. 폭력과 지혜, 충돌과 이해. 이런 진화의 결과는 확실히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네게 강제로 부여된 사명이었고 네겐 족쇄가 되었어. 이제 내가 그 사명을 내려놓을 힘을 너에게 줄게. 이건 내가 석관을 통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선택은 너한테 달렸지만 망설일 필요가 있나? 충고는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야. 네가 PRTS에 접속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기를 결정한 이상 석관의 기능은 네 육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거야. 석관의 에너지로는 너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과 널 지켜주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 그건 너에게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생명 연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도 하겠어? 할게. 네 선택을 존중할게. 그럼 안녕. 예비 에너지를 가동합니다. PRTS 권한 업데이트. 관리자 권한 확인 완료.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혜원 박사님. 경고. 복구 모듈 에너지 부족.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통신 모듈의 전 주파수 개방. 통신의 수신 모듈 오버클럭 완료. PRTS의 로컬 베이스 접속 중. 접속 완료.
경고. 작업자의 생명 징후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복구 모드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켈스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사고가 석간에 완전히 연결되자 문명을 단위로 한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이 그녀의 신체를 내기치 삼아 빠른 속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테라노 지하의 서버를 보았다. 그녀는 고요해진 저장소를 보았다. 그녀는 심해 카에룰라 아브를 보았다. 그녀는 테라 뒷면에 거대 구조물에서 떠오르는 그림자들을 보았다. 테라의 시간과 공간이 켈시의 사고 속에서 하나의 그물망처럼 압축됐다. 그녀는 테라의 모든 것을 보았고 로도스 아일랜드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만물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켈시와 몬스터, 이 수만 년 동안 깊이 연결되는 존재 사이의 연결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김현 박사, 이 사명은 족쇄가 아니야. 이건 애초부터 내 선택이었어. 경고. 작업자의 생명 징후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복구 모드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경고. 알슨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몬스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는 몰라. 그리고 이건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해야 해. 켈스는 창조주가 설정한 모든 제한을 깨버렸다. 생명의 절반을 떼어내는 대가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석관 밖에서 몬스터의 긴장과 혼란이 섞인 울부짖음이 들렸다. 그건 몬스터가 처음으로 켈시를 완전히 잃은 것이었다. 그렇게 몬스터와 켈시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다. 내 목표는 테라의 머나만 잡혀 있지 않아.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어. 바로 내 곁에. 관리자 권한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관리자 권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혜원 박사님이 접속했습니다. 찾았다. 넌 김현 박사가 아니야. 하마탄 켈시다. 선을 넘었구나. 정말 실망인걸. 그게 어쨌다는 거지? 프레스테스. 켈스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인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업로드 중이구나. 하마탄. 내가 끝까지 버티지 못해. 아쉽네. 그런 건가? 나는 애초부터 혼자 싸우지 않았어. 라이디온, 내가 보인다. 나는 지금 PRTS의 제어권을 빼앗는 중이야. 시간이 없어. 내 신호를 따라와.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보람의 소란 발생후 57분 경과. 라이디언,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일부 선체의 전자파 시험은 응답이 없어. 피해가 심한 것 같아. 다른 동물의 상시 전자파 신호를 포착해서 환경 데이터와 대조 중이야. 함수 전체의 스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어. 만트라, 모든 신호를 동계에서 보내줘. 만트라의 차분한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보남에서 활동 중인 모든 오퍼레이터의 위치를 확인했다. 언제든지 라이디언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어. 세컨 알려, 만트라.
동기화 완료. 보람의 모든 동료들이여, 놀라지 마. 나는 만트라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나타난 데이터는 현재 로도스 아일랜드 보람의 실시간 스캔 데이터다. 여러분은 지금 알 수 없는 습격을 받고 있거나 방향을 완전히 잃고 그룹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닥터 켈시의 안내가 있으니 우리는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긴급 상황은 모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앞으로의 작전은 반드시 내 말에 따르도록 한다. 각자 상황을 살피고 즉시 근처에 있는 동료와 합류해라. 반드시 각자의 방어 장비가 정상 작동 중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위험 구역은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 정의 오퍼레이터 더치 아피스가 이미 핵심 구역을 제외한 보람의 대부분 구역을 정리했다. 그들은 곧 여러분과 만나 재정비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이제부터 임무는 쉽지 않다. 박사가 어비스를 중심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충돌구역, 격리구역, 그리고 완충구역을 지정했다. 본인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곽 완충구역의 생활을 유지하고 이상현상이 외부로 확산하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 이건 단순히 로도스 아일랜드만을 위협하는 위기가 아니다. 보람의 사람 발사 후 58분 경과. 주변구역 2개 정리는 끝났어. 라이더의 안내로 흩어지던 동료들도 다 한 곳에 모였어. 다쳤어? 괜찮아. 클레어가 제작한 방어 장비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어. 하지만 이 장비로는 고위험 오리진 환경에서 오래 버틸 수 없어요. 당신의 손에는 앞으로의 작전을 투입될 수 없어요. 세례가 끝나면 완충구역에 안전지대로 이동해 잠시 회식하시죠. 로고스와 메커니스트가 함께 만든 주술 방어기가 지켜줄 테니 위험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또한 제 관할 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오퍼레이터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보람이 멈추면 너희는 다른 소대와 함께 보람에서 철수해 보람 주변에 더럽을 완충구역을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쉬면서 힘을 부축해.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기고 샤프와 스토마의 임무도 순조로웠으면 좋겠는데. 엔진 상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보람이 항로상의 목표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때가 되면 충격을 대비하는 안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충돌 가능성을 낮출 거다. 엔진의 제어권을 되찾으면 보람은 긴급 정박할 거다. 그리고 로도스 아일랜드는 다음 시대를 시작한다. 바로 보람 주변에 이상현상 유출을 방지할 새 완충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보람의 소란 발생 후 61분 경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람의 운행상을 관측하고 있는데도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네. 하지만 가속도는 줄고 있어. 로고스의 작전에 효과가 있다는 거겠지. 동료를 믿어보자. 우리의 임무도 만만치 않지만 경로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위험 요소도 최대한 제거해야 해. 꽉 잡아. 속도 올릴 테니. 이동식 적을 플랫폼이 가시 범위 내로 들어왔어. 저그로대로라면 보람과 무조건 충돌하겠는데. 스토마이, 지금 교류대로 비행해. 20초 후에 내가 목표 셈에 낙하해서 플랫폼 인원들을 대피시킬게. 목표 셈에 가까워졌어. 좋아, 이따 보자. 어비스에 가장 가까운 충돌구역은 우리가 반드시 뚫어야 하는 핵심 구역이다. 방금 끝난 정의 오퍼레이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정의 오퍼레이터가 함께 어비스를 뚫기로 결정됐다. 우리는 어둠을 뚫는 칼날이자 로도스 아일랜드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거다. 동료들이여, 두렵다고 눈을 감지 마라. 내 목소리를 믿고 닥터 킬스를 믿고 로도스 아일랜드를 믿어라. 로도스 아일랜드 보남 에너지 농협구역. 위험 요소를 제거한 모양이군.
당신이 오기 전에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오래지른 결정 조각은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보일러공은 한숨을 내쉬며 부서진 오래지른 변장을 주었다. 오래지는 같은 적들은 죽여도 끝이 없더군요. 몇몇 사람의 모습은 지금도 기억나니까요. 몇은 내 손으로 직접 죽였고 몇은 멀리 떠났죠. 하지만 떠난 사람 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몇 안 될 거예요. 이상한 상황들을 겪어도 저는 놀라지 않았다. 이 암손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보일러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자나께 그 일만 받기도 했고요. 아이 파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보일러가 쉽게 될 수도 마음 놓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요. 에너지 통로성의 핵심 시설은 널리 분포되어 있다. 아무리 너라도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을 것이다.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된 바람에 엔진의 수동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를 찾지 못했어요. 아마 강제로 하면 더 위험하겠죠. 이곳에 있는 공구 중에 우려지는 분진 농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어요. 별이 설령 기계 몸통을 해도 언어가 통하는 템이 있다. 내가 엔진 반응을 일으킨 연료의 공급 속도를 늦춰주지. 로고스가 골피를 휘두르자 주문이 펜 끝에서 떠오르더니 강철병을 뚫고 밖으로 빠르게 퍼졌다. 만류. 내 언어가 로드 사일런드를 포옹하고 내 모든 힘은 로드 사일런드를 붙잡을 것이다. 함선이 느려지고 있네. 클로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가 되게 하진 않겠어. 모두가 네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발버둥 친다. 넌 곧 풀려날 거야. 최신 데이터는 모두 켈스에게 보냈어. 효과만 증명된다면. 오래지는 피조물이 소리 없이 부서졌고 그 분지는 환기 시스템의 파이프를 따라 실험실 밖으로 모조리 배출되었다. 이 이상한 녀석은 더 이상 와파린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이야. 하지만 와파린은 기뻐할 수 없었다. 바람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로고스의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박사님, 로고스가 말했던 항행 궤도는 켈 선생님이 대략적인 새 루트를 추측해냈어요. 새 예상 궤도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모두 타르간게스의 거대 광맥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는 그 광맥이 피알티스의 진짜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보남이 의도적으로 광맥을 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항행궤도와 가장 비슷한 예상 노선은 대열곡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이상해요. 지금 일어난 모든 위험 요소는 로도스 아일랜드의 파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연결이 끊긴 PRTS, 갑자기 나타난 오래주는 피조물, 스스로 바뀌는 도난구역, 의도적으로 바뀐 항로로 이건 전부 치명적이지 않죠? 김현박사, 그 오래전의 괴물들을 처리할 방법이 있어. 난 모든 실험 데이터를 켈스에게 보내주었고 켈스는 오래전의 커버의 기본 로직을 개조해 업그레이드 버전을 모든 정의 오퍼레이터에게 동기화했어. 덕분에 그 오래전 녀석들을 상대하는 일이 더 수월해질 거야. 업그레이드? 실험 데이터는 어디서 나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대랑 켈스에게 말해줄게. 그럼 이만. 아직 돌봐야 할 한자가 있어서. 와파르 선생님. 박사님, 어찌됐든 와파르 선생님과
켈 선생님이 큰 문제를 해결했네요. 하지만 이 모든 위협은 단지 우리의 반목을 잡기 위한 것 같아요. 김혜원 박사님,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인 우리의 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더 크겠지. 진짜 사정은 어비스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지. 만트라, 클로즈한테 전달해줘. 잠깐만, 라이디어님, 나한테 위치를 통계하는 중이야. 됐어. 클로저, 그쪽 상황은 어때? 라이디언이 기록한 분황과 자본을 분석해봤는데 구역이 일정한 패턴을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었어. 다만 한 번 순환하는 때 사용된 데이터가 엄청 방대가 복잡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바뀌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야. 이건 메커니스트의 도움이 갔어. 정확한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 밖에도 클로저랑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계획할 때 사용할 임시 모형을 만들었어. 다시 말하자면 당분간은 구역이 변화로 인한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어. 우리는 계속 진입해서 어비스에 들어가 볼게. 그들이 먼저 모여서 켈시를 지원하러 가야 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제길, 이놈들은 왜 끝도 없이... 에? 느려. 지금 철수해도 돼. 미소리는 고개를 저었다. 입수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지금은 이곳이 어비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야. 여기에 들어온 건 우리 둘뿐이고 라이디언이 이 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람도 우리 둘뿐이야. 내가 신경 쓰는 게 그게 아니잖아. 이번엔 늦고 싶지 않아. 아스카론, 너도 똑같지 않아? 두 사람, 로즈문드스와 플레이즈의 지원 소대가 거의 도착했는데 문제가 조금 생긴 모양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블레이즈는 머리를 긁적이며 난감한 표정으로 로즈문드스를 바라보았다. 돌겠네. 꼬마 고양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도 잘 모르겠어. 빽빽. 이상해진 저스 나이트. 이상해진 서멀 EX, 이상해진 캐슬3. 이상해진 란세트. 로봇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나 본데. 하지만 저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 왜 이 구역에 가까워지자마자 폭주하는 거야? 잠깐! 멈춰 프린세스리! 일단 나는 저 녀석들처럼 들이받거나 불을 뿜진 않을 걸세. 난 정상이네. 그러니 날 지나가게 해주게. 시간도 없고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으니